안녕하십니까, 개띠아빠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게임은요, 김밥 요리사입니다. 네, 김밥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대표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. 네, 김밥 요리사. 김밥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지만, 게임 룰도 되게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숙하게, 익숙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, 만들어 본다? 네, 김밥이다 보니까 컨셉이 그렇게 돼서 네, 해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게임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심플해요. 우리가 김밥의 재료인 제일 대표적인 김, 그리고 김밥에 들어가는 요런 걸 겉재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. 요 같은 경우 치즈, 밥, 깻잎 이렇게 겉재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요건 뭘까요? 요거는 단무지, 햄, 그 다음에 시금치라고 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김밥의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조각과 부직포면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김밥 요리사에 친절하게 이렇게 룰 설명을 정말 4장의 카드로 간단하게 알려줬어요. 자, 1번 김을 넓게 펼치세요. 2번은 뭘까요? 겉재료들을 김 위에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네, 김을 말아서 김밥을 만드세요.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늘려보세요. 이 게임에 연습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사위를 굴려서 조건부를 달성해서 조건을 달성을 해서 김밥을 만들어내는 게임인 건데 요 주사위에 각각 6개의 면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난이도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워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뭐 주사위 1개만 해도 되고요. 아니면 2개 정도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른들이랑 할 때는 4개를 다 동원해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끔 김밥을 완성해야만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다양한 연령층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사위 구성을 보시면요. 첫 번째, 김과 겉재료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. 이렇게 지금 구획선이 나눠져 있는 건 얘네끼리의 재료가 맞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. 이런 경우에는 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김이랑 치즈는 서로 맞붙지 않게끔 김밥을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인 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김밥에 밥이 맞닿아야 합니다. 김과 밥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다른 주사위 또 볼게요. 자, 요거 거는 겉재료들끼리 아까 치즈, 깻잎, 밥 사이에 서로 어떻게 붙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조건. 그러니까 김과 겉재료, 겉재료끼리, 그 다음에 겉재료와 속재료가 각각 들어가는 여기에 겉재료와 여기 속재료들끼리의 조합을 또 나타내는 거고요. 속재료들끼리의 조합을 또 나타낸 겁니다. 그러니 주사위가 6 곱하기 6의 4승이 되는 건가요? 경우의 수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보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김밥을 말아줘야 된다. 라는 게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. 이런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연습 문제 8장을 제공해 줍니다.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 내용들을 한번 아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실습 형태로 만들어 보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린 친구들은 분명히 이거 가지고 보면 바로 막 만지고 놀 거예요. 그러면 충분히 이 재료들을 가지고 김밥 한번 말아봐 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말아보는 이렇게 놀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다 말아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주고요. 이때 마실 때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만 따로 하고 재료를 한번 재료들끼리 먼저 묶어주고 김을 말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 그러면 이 재료들의 길이가 다 일정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김을 좀 길게 만들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? 그래서 재료들끼리 말아주고 김을 한번 이렇게 쫀쫀하게 말아주면 짜잔! 요렇게 김밥이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. 속재료 이렇게 예쁘게 말리는 거 보면 되게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또 되게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소근육, 운동 이런 것들을 해보는 데에도 실습하기가 좀 좋은 게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김을 놓을 때 지금 이게 벨크로, 김 같은 경우만 이렇게 딱 쌀 수 있도록 벨크로로 되어 있는데 이 벨크로에 여기
거칠거칠한 면. 이 보드매트랑 닿으면 이게 눌릴 때 약간 찍찍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거칠거칠한 면이 위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김밥을 말아주시는 거를 요령껏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게 다예요. 그래서 이 게임은 김을 누가 순발력 있게 빨리 마느냐, 그리고 점수를 내는 판은 여기에 이렇게 점수판이 있거든요. 그래서 4명이 할 때에는 3개, 인원수보다 하나 부족하게끔 점수판을 펼쳐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그 조건에 맞는 걸 빨리 제각각 만들어서 완성한 사람이 먼저 높은 점수표를 가져가고요.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져가고 난 다음에 검증을 받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먼저 가져갔지만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얘를 반납하게 되고요. 다음번에 가져갔던 사람 순서대로 점수를 나눠 가질 수 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점수표를 못 가져가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먼저 가져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수판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점수판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조건. 그런데 동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점수판에 보시면 단무지가 그려져 있습니다. 단무지가 없는 김밥도 있고요. 단무지가 그려져 있는 김밥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단무지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김밥에 단무지? 뭐 단무지도 좋은데 김치도 넣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뭐 김밥에 단무지가 어울리는 조합이긴 하지만 뭐 김치도 그려주고 좀 다양한 먹거리들 같은 것도 그려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,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, 그래서 김밥 요리사는 요렇게 게임 설명이 끝입니다. 되게 단순하죠.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런 주사위 같은 경우에 4개의 주사위를 꼭 모두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재료는 반드시 모든 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십시오. 그런데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는 뭐 재료 몇 개를 빼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지만 어른들하고 할 때 이 룰의 정식적인 룰 규칙은 반드시 모든 재료를 써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김밥 요리사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김밥 요리사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 봤는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